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지금 스카이데일리에서 충격 보도가 나왔습니다. LGU 플러스 기지국 통신장비 모두 화웨이, 조작 속수무책입니다. 핸디소프트는 2017년 전자정부를 빛낸 50선에 선정돼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장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핸디소프트는 정부 부처의 소프트웨어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SK동부가 사업팀이 종료되고 고한석과 하태경은 2006년 11월 사회디자인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창립 멤버는 고한석 소장 조여기사 김대호 하태경이었다. 2008년에는 김대호 소장 김두수 상임이사 이범재 권태홍 홍영표 등으로 전환됐고 2011년 김병준 이사장 김대호 소장 김성택 이사 김영환 등으로 전환됐습니다. SKCNC가 하나프로그램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을 한 같은 시기인 2002년 7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기 및 제어용 컴퓨터 추가 구입 계획 문서가 선거과장 조혜주로부터 기한이 올라왔다. 그 내용을 보면 SKCNC가 납품 계약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최초로 전자개표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SKCNC는 930대의 전자개표기를 전국 242곳의 지역별 선관위에 배차하는 한편 주요시도 11곳의 지역통제팀을 구성하고 300명을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당시 전자개표기 기계는 한틀 시스템이 납품했습니다. 2003년 SK 한틀 시스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됩니다. 당시 담당 검사는 김태희 부장검사입니다. 신기한 것은 문제가 되는 전자개표기에 기한을 올린 실무자 조혜주는 기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조혜주는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전자개표기를 도입한 성과로 홍조근조 훈장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홍조근조 훈장은 공무원에게 뛰어난 성과나 업적에 대한 포상입니다. 당시 기소된 관우정보통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뇌물을 준 것뿐 아니라 농협간부에도 로비를 했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관우정보통신의 류재화 사장은 자신은 뇌물 사건으로 감옥에 갔지만 김대중 신건 박지원 이해찬의 주문을 받아서 부정 전자개표기를 만들었다고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어떤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관우정보통신은 2004년 폐업했다. SKCNC는 2003년 10월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납품과 관련한 금품 로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후 형사처벌받은 업체는 다시 정부의 같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SKCNC가 납품하지 않고 한틀 시스템과 같은 기업이 직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품하게 됩니다. 같은 시기 콩고에서도 SKCNC와 미루시스템이 납품한 전자개표기로 선거 부정이 일어나 콩고 정부에서 한국 정부에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선거 시스템은 한국전자투표 주식회사가 해외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2년 김대중 정부는 북한 사업으로 남북통신망을 다시 연결시키는 사업을 했습니다. 당시 이상철 정보통신부 장관은 남한의 CDMA 기술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통신관로 공사를 진행했다. 김대중 정부 마지막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낸 이상철은 2010년 LGU 플러스 부회장으로 영입됐습니다. 이상철이 LGU 플러스 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다음해 다산그룹의 다산네트워크스는 LGU 플러스 FOG LTE 장비 공급업체가 됩니다. 그 후 이상철은 2013년 LGU 플러스의 화웨이 LTE 통신 장비 도입을 강행했다. 당시 정부는 보안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했고 국산 장비업체들은 고사될 수 있다며 화웨이를 반대했다. 같은 해 이상철은 다산경영상 전문 경영인상을 받았습니다. 이 상은 핸디소프트를 소유하고 있는 다산그룹의 재단에서 수여하는 상이다. 2017년 4월 이상철은 화웨이의 총괄 고문으로 들어갔다. LG에서 연봉 31억 원을 받았는데 화웨이에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조건이었다. LGU 플러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부 통신망 공식 공급업체입니다. LGU 플러스는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트럼프 정부 당시 사업 제한 경고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다산그룹이 하나프로그램센터를 거래할 당시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로 바뀌며 민정수석은 문재인이었습니다. 다산그룹이 전라도의 새만금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 관광개발은 민주당 이상직의 가족회사나 다름없는데 그 지분 5%를 다산그룹이 현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은 자신의 이스타항공에 문재인의 딸 문다혜의 남편을 취업시켜줍니다. 코스닥 기업이었던 핸디소프트를 기업 사냥꾼 이상필에 의해 다산그룹이 소유하게 된다. 이상필은 구속됐지만 결국 소유는 다산그룹이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상필은 이후 옵티머스 펀드 게이트의 설계자로 다시 등장하는데 이때 문재인의 청와대 행정관까지 연루됐습니다. 다산그룹은 한국전자투표회사를 설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K보팅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독점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때 대표는 민주노총 출신 지재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 및 백업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컴 MDS는 다산그룹 다산타워 9층에 함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는 시점 다산그룹은 다산타워 부동산을 한국토지신탁에 매각합니다. 한국토지신탁의 대표는 문재인과 같은 경희대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산타워의 새로운 주주는 모두 가상화폐 거래소 또는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이들인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에게 가상화폐 60억 원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이스타항공, 김남국 코인 등 세 가지 사건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산그룹과 문재인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데 그들을 사법기관에서는 절대 수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질문이 꼬리를 뭅니다. 왜 대한민국 정부는 선거 시스템을 북한 프로그래머를 양성하는 남북합작회사 하나프로그램센터를 운영한 다산그룹에게 맡기는가? 왜 민주당의 굵직한 사건들 옵티머스 사태, 이스타항공 사태, 김남국 코인 사태에 대한민국 검찰은, 다산그룹은 수사하지 않는가? 왜 한국전자투표회사의 민노총 간부가 지분을 가지고 사장을 하는가? 왜 민주당은 한국전자투표를 장악하려 하는가? 2019년 전국 선거개표소의 LTE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무선통신망을 구축해야 하는 사업으로 주식회사 LGU+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계약 내역이다. 나라장터 입찰 공고 2019-1230825 00번 문건으로 LGU+가 선정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0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통신장비를 LGU+부터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LGU+가 납품한 장비는 KSX 3264 표준에 따라 납품된 것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선관위는 주장하였다. 선관위가 사용하는 유무선 통신망은 폐쇄통신망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폐쇄통신망이라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을 사용하게 됩니다. 선관위가 납품받은 장비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공급한 이동통신사의 기지국에 있는 화웨이 통신장비가 문제인 것입니다. LGU+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며 화웨이 기지국 장비를 사용함으로써 제기되는 문제점 중 하나는 가상 네트워크이다. 화웨이는 기지국에 설치된 자신의 장비를 통해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기지국의 화웨이 장비에 있는 백도어를 통해 충분히 가상 서버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가상 서버를 만들 수 있다면 선거 데이터의 실시간 데이터를 탈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원하는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즉 요약을 하자면 LGU+ 기지국에 설치된 화웨이 장비의 백도어를 통해 선관위 프로그램에 미리 원하는 조작 함수를 심어놓고 실행시키는 방법과 선거 당일 가상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실시간 조작 명령을 내리는 방법인 두 가지 방법이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상 네트워크를 구동하여 실시간 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보면 이들은 가상 네트워크보다는 백도어를 통해 조작 함수를 심어놓는 방법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상 네트워크가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